산후선율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김민수입니다. 26살이에요. 10년 전 발달장애 천재 피아니스트 민수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었죠. 그런데 민수 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진짜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여기 좀 쉬었다 가자. 머리 아파. 엄마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위아래 잘 닦아. 꼼꼼하게. 26살 멋진 청년의 아침은 늘 엄마의 잔소리로 시작됩니다. 뭐? 민수 뭐? 엄마 쏟아주냐. 혓바닥을 맨날 네가 닦아야지. 네. 네가 엄마 닦아줘야 돼. 네. 수염도 깎아야 되네. 수염이 길었네. 언제? 우리 언제까지 이거를 닦아줘야 되니? 엄마가. 아, 민수야. 잔소리 폭탄은 쉬지 않고 터집니다. 아이고, 얼굴을 제대로 씻어요. 여기 옆에가. 옆에 이런 데랑 좀 씻어야지. 깨끗이. 이 옆에랑 이렇게 제대로 씻어야지. 어디 씻는 거야. 여기 옆에 안 씻는다, 이제. 얼굴을 봐봐. 여기를 이렇게 이런 데를 이렇게 씻어야지. 왜 고양이 세수만 해. 이제 혼자 씻어. 깔끔하게. 천천히.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의 손이 필요한 민수 씨지만 딱 하나, 천천히. 혼자서도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민수 오늘 이거 연습해? 네. 연습을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 안에 또 다른 방이 나타납니다. 그냥 민수 방. 오로지. 피아노만 치는 방. 민수 씨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도록 오직 민수 씨만을 위해 집안에 방음 연습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민수 씨의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자유롭게 건반 위를 날아다니는 손가락. 피아노 앞에 앉으면 민수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제 눈에는 처음부터 그냥 얘는 피아노가 그냥 피아노 앞에 앉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지네 엄마 만난 것보다 더 이렇게
출근하지? 네.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해야 돼, 안 해? 시끄럽게 안 돼. 안 돼, 사람 많으니까. 절대 안 돼. 네. 근데 물을 좀 먹고. 몸은 26살 건장한 청년이 됐지만 민수 씨의 시간은 4살에 멈춰버렸는데요. 피아노 칠 때를 빼면 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을 맞춰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제가 클래식 치고 있으니까 익숙한 음악이면 마음이 좀 안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올 때도 귀에다 꽂아줘요. 완전히 회장님이야. 나의 영원한 회장님. 아이고 시원해라. 민수가 세상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운 아들을 위해 엄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엄마와 민수 씨는 항상 같은 주문을 외웁니다. 출근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책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려있지? 민수, 안녕? 봐봐,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든든하고 뿌듯하기도 한데 맨날 걱정이죠, 애기 같아서. 1년 전부터 민수 씨는 하루 4시간씩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중 유일하게 엄마와 떨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민수 이렇게 일하면 재밌어요? 네. 얼마큼 재밌어요? 이 병원에서는 지금만큼 책 한 권을 책장에 꽂는 일도 민수 씨는 항상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리만큼은 언제나 완벽한데요. 그래서 민수 씨가 지나간 자리는 말 그대로 칼각을 자랑하죠. 일할 때 보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요즘 민수 씨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민수 씨 머리는 때리지 않고. 때리지 마요. 민수 씨 머리 안 돼요. 머리 아파요. 맨 처음에는 음성 행동이 심했었는데 그게 조금 잦아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때리고 소리 내는 거 이게 좀 심해졌어요. 분명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민수 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민수 씨가 집에 없는 시간, 엄마는 그 시간의 여유를 즐길 틈이 없습니다. Lost the fight with my mind to get out of bed. Another day and the week disappears.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끝이 없는데요. 요즘은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엄마의 머릿속엔 온통 아들 생각뿐입니다. 바람이 너무 좋네. 볕도 좋고. 민수랑 산책하면 좋겠다.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손 꼭 잡고.
민수 씨를 데리러 갈 때면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뉴스 끝나는 시간 다가오면 마음이 막 쿵쾅쿵쾅 떨려. 연인같이. 그리워하던 연인을 만나는 설레임이 바로 이런 걸까요? 그렇게 영혼의 짝꿍이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야, 네. 오늘 고생했어. 네. 짠. 커피 맛이 어때? 써요. 썩 쓰고 달아요. 커피는 달짝지근해요. 맛있어? 네, 가을자 기근해요. 엄마는 아들에게 달콤 쌉쌀한 어른의 맛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이제 26살이고 이러니까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저 한 잔씩 먹을 때 한 잔씩 먹으라고 하면 또 잘 먹고. 맛있어? 민수야, 조금 있으면 공연 있잖아. 나 연습 좀 해야지. 나 피아노 칠 거야, 안 칠 거야? 피아노 칠 거야. 피아노 칠 거야? 네. 집중해서 쳐야 돼. 네. 민수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전과 좀 다릅니다. 피아노 앞에선 시간 가는 줄 모르던 민수 씨가 도통 집중하질 못합니다. 네. 왜 자꾸 일어나?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뭐 하는 건데? 시작. 틀리면 안 되고. 엄마가 옆에 지키고 앉아있자 그제서야 피아노에 집중하는 민수 씨. 그동안 그렇게 피아노를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 이런 이상 행동이 자꾸 나타나 엄마는 속이 탑니다. 많은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기부도 하고요. 얘도 정말 이게 피아노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고 음악 안에서 그렇게 소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가 피아노 없는 세상에서 살으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 참 암담하기는 해요. 민수야, 네. 집중해서 치세요. 네. 끊기면 안 돼. 네. 집중해. 하지만 집중도 잠시. 엄마가 나가자마자 민수 씨의 엉덩이가 다시 들썩거리는데요. 결국 엄마가 폭발했습니다. 너 이리 와. 그냥 그만 쳐. 칠 거야. 그만 쳐. 이거 피아노 버려야 돼. 피아노 칠 거야. 아니 싹 버려. 피아노 칠 거야. 아니 버려야지 안 돼. 피아노 칠 거야. 아니 그만해. 피아노 칠 거야. 그만해. 아니 연습이 안 되잖아. 연습해야 돼. 그냥 피아노 버리자. 피아노 칠 거야. 피아노 칠 거야. 그래서 피아노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싹 버려. 싹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가만히 이거 거야. 요 근래 이렇게 악보가 버려진 게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 이제 피아노 버려야지. 버려봐. 피아노도 버려.
앉아. 언제까지 이럴 건지 얘기를 해줘. 그럼 엄마가 희망이라도 갖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줘야 돼. 네.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엄마의 시간은 점점 빨리 흘러가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어린 아들. 예수가 저럴게요. 그 엄마한테 네가 가르치는 거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지. 엄마 아프게 하면 안 돼. 슬프잖아. 내 조급함이 혹시나 민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예수가 엄마 이렇게 닦아주는 거야. 요즘 엄마의 마음속엔 울퉁불퉁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내려앉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좀 민수가 이상해져서 엄마가 민수 씨와 함께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사실은 좀 고통스러워요. 예. 우리 보셨을 때 어떤 면이 어떻게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보셨을 때. 이게 이제 지하철이 조용하니까 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탈 수 없을 정도로 막 여기서 찾다가 1시간 내내 그냥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꼭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듯 갑자기 이상 행동을 시작한 민수 씨. 머리에 큰 흉터까지 생길 정도인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감기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옆에서 자꾸 기침하니까 기침하지 마, 기침하지 마. 그 애는 이제 기침이 나는 거고 나 아픈데 자꾸 기침하지 말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기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이 지금 안 맞물려 있어요. 지금 뭐예요? 다독거려서 기침을 낫게 하는 게 가장 방법이죠. 그 방법으로 가야 돼요. 잘 적응하는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며 엄마와 떨어져 있던 시간이 민수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따라 엄마의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래서 엄마 늘 아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올라다녔던 계단도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천천히 가자. 엄마 다리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좀 쉬었다 가자. 앉아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걸어가도 아프고 어떡해. 그치? 그동안 아파도 애써 모른 척했던 허리가 단단히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싫어. 오늘은 민수 씨 마음도 편한지 피아노 소리도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민수 씨가 얌전하게 피아노를 치는데 이번엔 아픈 허리가 엄마를 괴롭힙니다. 민수랑 있으면 아픈지도 모르겠어. 잊어버려. 혼자 있으면 이제 아파. 마법이야. 마법이 풀리나 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절대 아프면 안 된다고. 민수랑 같이 있는 한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혼자 뭐를 할 수 있어? 저는 90까지 꼭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90이면 민수가 60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켜줄 수 있으니까. 요즘 엄마의 마법이 자꾸만 풀리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갈 길은 아직 머니까 고민 끝에 엄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호를 해줘야지. 네. 그동안은 진통제를 먹으며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허리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듯한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각종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과연 엄마의 허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허리는 이렇게 이게 정상이고 세 마디가 이렇게 디스크랑 여기는 4~5번 같은 건 뼈도 삭을 정도로 오래됐고 그래갖고 워낙 좀 그 퇴행이 오래된 게 올 게 온 거죠. 이 관이 좁아지고 협착도 있고 디스크가 있고. 척추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모두 있는 상태. 제때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그래서 그렇죠. 그냥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 디스크가 있으면 앉는 게 힘든데 그다음에 협착이 있으면 걷는 게 힘들고 이런데 둘 다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무리가 되면 더 나빠지면 이제 걷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은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는 아파서 아예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열일 제쳐놓고 당장 시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술은 아무래도 못할 것 같고 겁이 나서 안 될 것 같고 민수 맡길 사람도 없고 만약에 후유증 나면 어떡해. 걱정이죠. 예상은 했지만 막상 결과를 맞닥뜨리고 나니 심란한 마음에 한숨이 깊어집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시장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이걸로 열무김치 담을까? 싱싱하지? 엄마 못 들어. 허리 아파. 민수가 엄마 주세요. 잠깐만. 민수 씨가 엄마의 비서 노릇을 톡톡히 하는데요. 이럴 땐 26살 아들 키우는 맛이 납니다. 좀 마셔. 머리 아파. 무겁지? 요즘 들어 계단 하나가 높은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들어가고 싶시다. 뭐야. 고마워, 민수야. 민수도 먹으려고? 한 모금 먹고 주려고? 민수 애썼어? 먹어. 아주 시원하다. 아이고 민수 애썼네. 땀을 뻘뻘 흘렸네. 고생했어요. 무거운 거 들었어. 민수가 엄마 도와줬네. 민수 최고야. 민수야
민수 피아니스트 되면 비행기도 태워주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어주고 엄마 다이아몬드 사주고. 엄마 다이아몬드도 사줄 거야? 네. 진짜요? 네. 약속. 아들의 멋진 약속이 엄마의 힘이 됩니다.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도 참 잘 자라준 둘째 아들. 엄마에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협착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심하다고 그러는데 시술하라고 그래. 엄마는 안 하고 싶어서. 왜 안 하고 싶어? 형 어떻게 할래? 형은 형이고 뭐. 형아를 가져야지. 형아를 데리고 시술을 할 수는 없다. 내가 봐줄게. 어차피 학교도 뭐 자주 안 가잖아. 엄마 병원 가지 마. 엄마 병원 가. 병원 가? 네. 그럼 미수 누구랑 놀아? 민우랑. 민우랑 놀 거야? 네. 진짜? 네. 엄마의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늘 그랬듯 오늘도 엄마가 민수 씨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하얀 구름, 파란 구름, 멍 때려봐. 멍 때리는 거 아니야? 너 알고 대답하는 거야? 민수 나오니까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엄마도 좋네. 언제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민수는 엄마 뭐지? 보물, 또, 선물, 또. 소중한 사람. 우리 민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엄마는 이 소중한 아들 곁에 오래오래 있고 싶습니다. 민수야, 네. 너 민우 말 잘 들어. 네. 민우가 밥 해주면 잘 먹게 얘기하고. 네. 엄마 잘 다녀오세요. 민우야. 네, 고생했습니다. 형아 좀 부탁해. 민우한테 맡기고 간다. 편하게 하고 와. 알았어. 고마워 민우야. 조금만 갔다 올게. 편하게 다녀오세요. 잘 갔다 올게. 잘 갔다 올게. 잘 갔다 민수야. 와요.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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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마음속엔 계속 불안함과 걱정이 소용돌이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걱정이 좀 많으시죠? 네, 이제 닥치니까 오늘 한다고 하니까 긴장되고 무섭고. 아니 아들을 또 걱정되고. 네. 지금 오니까 또 바로 또 보고 싶은데 아들이 이쁘긴 이쁜가 봐요. 그냥 각별한 것 같아요, 저한테. 시술 자체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아드님 위해서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기를 돌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일할 수 있고 제일 부담 없는 걸로 일단 1차적으로 골랐습니다. 그게 이제 신경 성형술이고요. 드디어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주사 바늘이 달린 특수관을 꼬리뼈를 통해 환부에 직접 삽입해 유착을 풀어주고 약물로 염증과 부종 등을 치료하는 비수술요법인데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시술 시간도 10분 내외로 짧아 환자에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좀 뻐근하게 아프실 수 있어요. 시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시술은 잘 됐는데 그 가르쳐준 운동하고 이런 거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시술은 아주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잘 됐어요. 이렇게 하면 갖다 낼 걸. 고생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엄마이기에 아파도 힘들어도 그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세상의 전부인 아들을 위해 조금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민수야, 민우랑 잘 놀고 있어? 뭐 했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민수는 엄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민수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응, 사랑해요. 민수야, 좀 이따 보자. 엄마 빨리 회복하고 갈게. 민수야, 민수야. 소원은 한 가지 있어요. 건강. 난 다른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 건강해서 우리 아이들 지켜봐 주는 게 그게 소원인 것 같아요. 햇빛 좋은 가을날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민수입니다. 저희 아이는 4살 때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아서 중학교쯤에 피아노를 만나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발달장애 피아니스트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민수 씨와 엄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금 다르지만 조금 더 행복하길 엄마는 언제나 꿈꿉니다. 민수 씨와 함께하는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정 시대입니다. 누구나 마음에 품은 순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세월이 간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가슴 속 순정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요. 잠시 잊고 있었던 마음속의 순정을 다시 되찾고 싶은 순정남 정은표입니다. 자, 오늘 순정시대 주인공은 이상한 피아니스트 김민수 씨와 그의 어머니인데요. 저도 10년 전쯤에 방송에서 민수 씨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방송이 워낙에 화제가 되면서 뭐 광고에도 나오고 또 유명 가수들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15살 천재 피아니스트의 사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천재죠. 피아노에 대해서 절대 음감 같은 게 그렇죠. 있어서 네. 어떤 이제 어려운 곡 같은 것도 이제 금방 익히고 네네. 또 악보를 보지 않고 다 외워서 능숙하게 연주하는 걸 보고서 그때도 저도 그때 그걸 봤는데 굉장히 놀랬죠. 지금 민수 씨가 마지막에 피아노를 치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 대단한 피아노 실력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천재인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피아노를 좋아하던 민수 씨가 확 빠진 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얼마나 찾는지 아주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얼마나 찾았는데요? 눈 뜨자마자 찾아요, 눈 뜨자마자. 디지털 피디님, 피디님 좋아. 피디님 이름만 있네. 엄마 이름 없어. PD님을 너무 기다리는 것 같은데. 피디님 이름만 있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꽂혔어? 야, 민수 씨가 담당 PD한테 정말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 씨가 저 보면 저한테도 아주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런 민수 씨를 어머님이 하루 종일 보살피다 보면 이 아프지 않을래야 아프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몸 상태는 어떤 상태셨나요? 사실 병원에 오셨을 때 어머님 상태는 허리뿐만 아니라 목도 또 어깨도 많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통증이 상당히 이제 심해서 그렇지만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안감, 본인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또 애들을 돌봐야 되는 그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결정이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 협착증과 디스크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척추 질환인 거는 공통점이죠. 협착증은 신경이 나오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거고요. 그 허리 디스크는 척추를 구성하는 그 디스크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그게 추간판인데 요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나 디스크야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거든요. 자가 진단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증상으로 구별할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 디스크는요. 아침에 세수하려고 허리를 숙일 때 허리가 뻐근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펴고 들면 다리가 당겨서 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를 먼저 생각하고요. 협착증은 관이 좁아지는 거다 보니까 앉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누울 때도 안 아픈데 걸을 때만 다리가 당기고 저립니다. 그래서 걷다가 가다가 주저앉아요. 그럼 멀쩡해져요. 야, 그러면 생각보다 물론 이제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구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오래 있네요. 앉거나 세수할 때 아프면 허리 디스크. 근데 하나 퀴즈를 낼게요. 만약에 앉을 때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프면 뭐죠? 두 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은 퇴행성이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무조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조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자기 척추에 맞는 운동법도 배우고 관리를 한다면은 훨씬 더 젊게 사실 수 있죠. 좋아요. 자,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이제 양쪽 엉덩이 바닥에 잘 잡는 힘. 사실 별거 아닌데 요거 집에서 다 해보세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 다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되죠. 저렇게 저 다리까지 안 잡으면 무릎까지만 잡아도 돼요. 그리고서 저런 식으로.
배에다 어려워 힘을 보이지 딱 않습니다. 주고 네네. 예, 저렇게. 그러면 저거는 쉽죠. 할 수 있겠죠, 저거는. 저거는 양쪽 발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특히나 아픈 쪽을 저렇게 구부려서 당겨주면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허리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민수 씨 어머님 같은 경우도 뭐 후유증이 겁나셔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미루셨는데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옛날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수술하면 아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사실 90에서 한 95%까지는 수술하지 않고도 많은 경우도 고칩니다. MRI 상으로는 완전히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당장 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신경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봐서 신경이 손상이 없다면은 사실은 간단한 운동만으로 또 전신적인 상태가 마취를 할 만큼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비수술 요법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은 뭐 내시경이라든지 또 뭐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고주파, 레이저, 내시경 뭐 등등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치료법들이 나와 있어요. 비수술이 이런 여러 가지 요법을 총체적으로 동원을 하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안전하게 또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만 하면 큰 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겁낼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수 씨 어머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허리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아니, 전에는 걷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근데 얼굴 표정부터가 다르시네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허리가 펴졌으니까. 너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허리도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조금 이렇게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진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행복할 일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건강해지시니까 민수 씨도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어머님이 병원 오셨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때문에 9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아들이 그럼 60이니까 환갑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참 마음이 사실 울컥하죠. 자식 생각하면 다 마찬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치료는 잘 받으셨으니까 이제 요 관리만 좀 잘 하신다면 아마 90세, 100세까지도 이제 건강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우리 민수 씨도 앞으로 피아노를 통해서 더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민수 씨를 향한 어머님의 순정, 지금처럼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순정 코멘터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re's nothing left to say, don't waste another day. Just you and me tonight, everything'll be okay. If it's alright with you, then it's alright with me. Baby, let's take this time, let's make new memories. Do you remember? All of the times? Do you remember? 채널 A